안녕하세요, 최재환입니다. 오늘은 쌤이랑 같이 특강 두 번째 주제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이제 절대부등식 단원에서 쌤이랑 같이 이제 절대부등식 증명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그 녀석을 이용한 최대최소 이런 문제들을 했었다고, 그 중에서 잠깐 소개를 했었던 부분이고, 일단 오늘은 이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쳐다보도록 할 건데,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는 것은 실제로 일단 이런 거다. 실수 A, B, X, Y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잠깐 복습 좀 해볼까? 산술기하 평균은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쓰는 거였었지? 산술기하 평균은 어떤 조건?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써먹었었던 거지. 그치? 근데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것은 언제 쓰는 거냐면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써먹는 부등식인 거고, 이런 거야. 이런 거 보라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 두 개의 곱은 AX 더하기 BY 전체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부등식 자체가 하나의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중에 하나로서 얘를 소개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부등식을 이름하여 우리가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고 불러주고, 너희들이 해야 되는 목표는 뭐냐면 이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의 꼬라지를 외운 후에 이 녀석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만 해석하면 된다. 일단 첫 번째로 쌤이 이게 왜 절대 부등식이 되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해줄 건데, 일단 증명을 해주겠다 이 얘기야. 그러면 아주 간단해. 얘네들은 다항식의 꼬라지니까 절대부등식 단원에서 다항식 꼴의 증명은 어떻게 하라고?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라 그랬잖아. 해서 이 식들 얘에서 얘를 뺀 후에 완전제곱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좌변을 전개하면 A제곱 X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Y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Y의 제곱, 이 녀석들이 나왔을 거고, 이 녀석 안에서 얘네들 AX 플러스 BY 전체의 제곱을, 그럼 A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2AB의 XY 더하기 B의 제곱의 Y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해서 좌변에서 우변을 뺐더니 A제곱 X의 제곱 A제곱 X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 Y의 제곱 B의 제곱 Y의 제곱 사라졌어. 그럼 남게 되는 게 A의 제곱 Y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2AB의 XY의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의 X제곱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남게 됐다고. 근데 잘 봐. AY 전체의 제곱, BX 전체의 제곱, 이 두 배의 AB, XY 눈에 보이나? 아, 얘가 바로 이거였었구나. AY 빼기 BX 전체의 제곱. 그럼 잘 봐. AB, XY 모두 다 실수였었으니까 실수 빼기 실수 전체의 제곱, 실수의 제곱. 그러니 뭐 할 수밖에?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는 거지. 맞니? 그러니까 좌변에서 우변을 빼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 좌변이 우변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등식이 누구?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었었다 이 얘기인 거고. 그럼 잠깐 절대 부등식 단원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그랬지. 이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 보니까 AY에서 BX를 뺐을 때 빵! 즉 AY라는 값과 BX가 같을 때 뭐가 성립되신다고? 등호가 성립되신다라고. 쌤이 절대부등식 수업할 때 이렇게 했지. 등호 성립은 항상 빨간색으로 쓰겠다고. 그럼 다시 등호 성립 조건이 뭐라고? AY라는 녀석과 BX라는 녀석이 같았을 때 등호가 성립이 되십니다. 외우기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할 거야. AY와 BX가 같았다는 얘기는 A분의 X, B분의 Y가 A분의 X, B분의 Y가 같았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얘분의 얘와 얘분의 얘가 같았습니다. 해서 다시 쓰게 되면 얘를 갖다 다시 쓰게 되면 이 말인즉슨 A분의 X와
b분의 y가 이렇게 같아졌을 때 a분의 x, b분의 y가 같아졌을 때 등호가 성립된다라는 거야. 해서 너희들은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코시 슈바르체 부등식의 꼬라지를 외워야 한다. 어떤 꼬라지냐면 제곱의 합, 제곱의 합. 그 다음에 1차의 합의 제곱. 1차식들의 합의 제곱. 이 꼬라지가 바로 뭐야? 코시 슈바르체 부등식인 거고, 실제로 지금 쌤이 2개짜리 썼는데 이거라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 결과가 ax 더하기 by 전체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단 얘네들은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다일 때 등호가 성립됐었던 거고, 또 증명은 안 하고 넘어갈 건데 얘네들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c도 실수야.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값. 보니까 위의 것은 2개씩의 곱들인데 2개씩의 제곱의 합인데 밑에 있는 녀석들은 3개의 제곱들의 합. 그러면 이 결과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전체의 제곱입니다라고 하는 이 꼬라지를 쓸 수 있다라는 거고, 등호 성립 조건은 이렇게 간다. a분의 x, b분의 y, c분의 z 해서 얘네들은 a분의 x가 b분의 y가 c분의 z일 때 등호가 성립되십니다. 해서 이 꼴들을 외워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 식들은 일단 얘는 코시 슈바르체 부등식입니다. 얘도 코시 슈바르체 부등식입니다. 식이 나왔으면 이것은 코시 슈바르체 부등식이라는 절대 부등식 중에 하나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그러면 문제로 나왔을 때 뭐야? 증명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절대 부등식을 이용하여 최대 최소를 구해내는 문제들을 풀어나갈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이런 거라고. 예를 들어서 실수 xy에 대하여 이렇게 나왔다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라는 값이 5라고 주어져 있었을 때 너희들한테 x 플러스 2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접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 일단 문제 조건에서 나와 있는 게 실수라는 조건이 있고, 나한테 주어져 있는 건 제곱 x와 y의 제곱의 합이 5, x 플러스 2와 2의 최대 최소.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최대 최소를 풀어야 되는데 실수라는 조건이다, 제곱의 합이다. 그럼 머릿속 안에서 코시 슈바르체 부등식을 떠올려줘야 된다고. 해서 너희들은 뭐 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코시 슈바르체 부등식 제곱들의 합, 얘네들의 곱이 1차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쓰고 여기에다가 뭐를 쓰냐면 x 플러스 2y를 쓴다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시 슈바르체 부등식이라는 것은, 잠깐 다시 이쪽으로 와봐.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랬을 때 요 a와 요 x를 곱하여서 얘를 만든 거고, 요 b와 요 y를 곱하여서 얘를 만들어낸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다시 이쪽으로 와봐. 다시 이쪽으로 오면 x제곱 y제곱 x 2y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의 제곱과 여기 있는 이 녀석의 제곱을 가지고 이 빨간색과 x를 가지고서 x를 만들면 돼.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1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겠지. 맞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노랭이와 여기 있는 y를 곱하여서 2y를 만들면 돼. 그럼 여기다 뭐라고? 2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거라고. 그래 놓고 보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 x제곱, y제곱 1 곱하기 x, 2 곱하기 y, 2y. 이게 뭐라고? 코시 슈바르체 부등식인 거라고. 맞아? 해서 주어져 있는 이 녀석들을 가지고 너희들은 하나의 코시 슈바르체 부등식을 만들어내면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x 플러스 2y라는 녀석의 최대 최소는 문제 조건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라고? 5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결과는 5 곱하기 5라는 값이 이렇게 x 플러스 2y 전체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5부터 x 플러스 2y라고 하는
x 플러스 2y라는 값이 어떻게 마이너스 5부터 5 사이였었으니까 최대값이 이렇게 5라는 녀석이었었고 최소값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이 결과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자.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 봐봐. 거기 82페이지야. 82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8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을 쓸 건데 이렇게 돼 있어.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을 이용하면 AB가 상수일 때 이렇게 돼 있다고. A와 B라는 녀석이 상수일 때 이렇게 되어 있다. x의 제곱 1번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일정하면 이 값이 일정했었대. 일정하게 되면 너희들은 뭐를 구할 수 있냐면 ax 더하기 by의 최소를 구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주어져 있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다. ax 더하기 by라는 값이 이렇게 일정했었다라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 근데 실제로 이 녀석들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녀석들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쌤이 코시의-슈바르체 부등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일단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을 너희들이 외워놓고 그 녀석을 언제 더 쓰게 되는지를 하나씩 다시 정리해 줄게. 보자. 쌤이랑 같이 있잖아. 이제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에 대해서 일단 산술기하 평형 같은 경우엔 양수 조건이 있고 다시 갈게요. 끊지 마시고. 보자. 이제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이 이제 어떨 때 쓰는 건지 이제 대해서 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교과 과정에서는 빠졌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과를 간다라든가 이랬을 때 도형 기하 문제들 다시 갈게요. 다시. 보자.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에 대해서 일단 언제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을 써야 되는지 이제 좀 확인을 해볼 건데 실제로 이런 거야.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 녀석의 값이 ax 더하기 by 전체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랬을 때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을 이게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인 거고 이러한 꼬라지로 변형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 뭐냐면 여기 괄호 두 개와 이 괄호의 제곱에 대한 식인 건데 이 안에 들어가는 녀석들이 실제로 1차 그 다음에 루트를 포함한 다항식의 꼬라지에서도 실제로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을 쓸 수 있다. 뭐냐면 여기 있었던 루트와 루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게 되면 이따가 예제들의 셈이 보여줄 건데 이런 거라고. 예제곱 얘와 얘의 제곱 x의 제곱 b의 제곱 y의 제곱 그렇다면 얘의 제곱들이 표현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1차와 루트를 가지고 만들어낸 식 안에서도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지금 기본적인 게 여기가 2차, 1차야. 2차 제곱, 2차, 그 다음에 1차. 이러한 꼬라지에서는 자연빵 쓸 수 있는 건데 이 녀석들이 1차 루트를 포함한 식에서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차, 여기가 분수식, 그 다음에 여기가 상수. 이러한 제곱의 꼬라지에서도 우리는 뭐를 쓸 수 있냐면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을 통해서 최대 최소를 구해낼 수가 있다. 해서 실제로 아까 정리했던 대로 1번에서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일정하면 ax 더하기 by의 최대 최소, ax 더하기 by가 일정하면 x제곱 y제곱의
최소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꼬라지들에 대해서는 다 구해낼 수가 있는 건데 그 녀석들을 조금씩 변형을 해놨고 1차 분수 상수, 1차 루트 이런 식으로 돼 있어도 우리는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쌤이랑 같이 하나씩 문제를 이제 한번 찾아볼 건데 이런 거야. 봐봐. 일단 토픽 2-1번 문제부터 봐봐. 토픽 2-1번 문제를 가보게 되면 두 실수 xy에 대하여 2x 플러스 3y, 2x 플러스 3y의 값이 13이라고 주어져 있고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최소값, 이 녀석의 최소값. 그런 후에 그때의 뭐를 구해달라고? x, y의 값을 각각 구해달래. 그럼 다시 가봐. 일단 제곱이고 1차니까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을 그냥 하나 만들자.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여기에는 제곱. 그러면 2차인 녀석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여기에다 쓰면 되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3y라고 하는 1차는 여기에다 쓰면 됐었다. 그럼 다시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을 만들기 위해서 보니까 2x였다는 얘기는 여기 x만 있으니까 2의 제곱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3y였었다는 얘기는 여기 y가 있으니까 여기 뭐 3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어주면 된다. 그럼 봐. 여기 있었던 이 녀석은 13. 여기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얼마인지는 몰라. 근데 문제 조건에서 누가? 2x 플러스 3y가 13이니까 얘가 13의 제곱 돼버리는 거지. 따라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라는 값은 뭐보다? 1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해서 최소값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13입니다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그런 후에 우리가 이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이라는 것은 2분의 x와 누구? 3분의 y가 같았을 때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을 쓴다. 그러면 이 등식을 가지고 이 관계를 만족하는 xy를 여기에서 찾아내면 되잖아. 그러니 x 대신에 3분의 2y라는 녀석을 x 대신에 3분의 2y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됐다고. 2x 플러스 3y라는 식은 2 곱하기 3분의 2y 더하기 3y가 되신 거고 얘가 13이십니다. 그러니 3분의 3 그러니 3분의 13y라는 녀석이 13이었으니까 y라는 값이 3이었습니다. 찾아낼 수 있고 y가 3이 되면 x의 값은 얼마라는 거? 2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x의 값과 y의 값이 x가 2, y가 3. 그때 최소값이 13입니다. 이런 형태로 찾아낼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거다. 그 다음에 토픽 2-2번 문제를 봐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다고. 문제에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의 값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전체의 제곱입니다. 이 녀석을 이용하여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이 값이 27 이렇게 나왔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가라는 얘기야. 제곱들의 합이야. 그러면 이렇게 이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을 이용하여 즉 괄호 두 개가 괄호 하나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곱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을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1차니까 여기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쓴다. 그럼 봐. 여기 있었던 a와 얘가 곱해져서 a 만드는 거니까 여기엔 당연히 1의 제곱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얘네 두 개 곱하여서 b 만들면 되니까 여기에도 1의 제곱을 쓰시고 그 다음에 c와 얘를 곱하여 c 만들면 되니까 여기에도 1의 제곱을 써서 얘네들을 이렇게 다 더해버린다고. 그러면 얘가 뭐야? 하나의 코시-슈바르체 부등식. 맞아?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27이니까 27 곱하기 3. 이 결과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녀석은 뭐보다
9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마이너스 9부터 9까지인데 어차피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이 최대값이 9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되나? 그러면 쌤이랑 같이 이 기본적인 형태들 말고 아까 쌤이 소개했었던 저런 부분에 대해서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을 적용하는 문제들을 하나씩 한번 풀어보자. 자, 이번엔 이런 거야. 1차, 루트 이런 형태에 대해서 쌤이랑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이런 거라고. 이게 반드시 1차라는 게 아니고 이 둘 중에 하나가 1차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숫자가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 우리한테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A 더하기 2B라는 값이 8, A 더하기 2B가 8 이거였을 때 이 녀석일 때 루트 A 더하기 루트 2B라고 하는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만났다라고 쳐봐. 그럼 이제 볼게 이런 거라고. 보니까 A 더하기 2B가 8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왠지 산술기하일 것처럼 떠올릴 수 있는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 두 개의 곱이 아니고 루트 A와 루트 2B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얘를 제곱하면 얘고 얘를 제곱하면 얘잖아. 그러니까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구나 해서 이렇게 간다고. 보니 루트 A와 A니까 얘가 제곱된 녀석이니 여기에다가 A 더하기 2B를 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루트 A 더하기 루트 2B를 쓴다. 그럼 다시 여기 있었던 이 녀석은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 A의 제곱, 양수이기 때문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루트 2B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 맞아? 그래놓고 보니 제곱 여기는 제곱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 뭐를 쓰면 되냐면 루트 A와 곱하여서 루트 A 만들면 되니까 1의 제곱 쓰면 된다. 맞니? 그 다음에 루트 2B와 곱하여서 루트 2B 만들면 되니까 여기다 1의 제곱 쓰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1차였는데 여기에 루트가 있어도 뭐를 쓸 수 있다?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을 쓸 수 있다는 거야. 해서 이 결과는 2 곱하기 얘는 A 더하기 2B였으니까 8. 이 결과가 루트 A 더하기 루트 2B 전체의 제곱이십니다. 따라서 루트 A 더하기 루트 2B라고 하는 이 녀석의 값은 뭐보다?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해서 최대값이 4입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 이거는 우리 연습문제 20번에 있는 문제인데 이런 조건이 있다고. 두 양수 x, y가 이렇게 양수 x라는 숫자와 y라는 숫자가 이렇게 양수라는 조건이 있다. 그래놓고 나서 양수 x, y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 x 플러스 2x 플러스 5y라는 값이 1 이 녀석이었을 때 이 값이었을 때 x분의 5 더하기 y분의 2 이 값의 최소값 얘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만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문제는 쌤이 산술기하로도 풀어낼 수 있는 문제야. 응? XY가 양수라는 조건 있잖아. XY가 양수, 합이 일정. 그럼 곱은 최대. 그치? 근데 쌤 얘는 곱이 최대가 아닌데 문제가 x분의 5, y분의 2 이런 형태인데 해서 얘를 이렇게 볼 거야. 얘는 xy분의 통분해 보면 어떻게 2x 플러스 5y가 돼버리시는 거니까 xy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 그럼 봐. 이 값이 최소가 됐었다라는 얘기는 xy가 뭐가 됐었다는 얘기? 최대. 그럼 이거잖아. 2x 플러스 5y라고 하는 이 녀석의 값은 크거나 같습니다. 2 루트 2x 곱하기 5y 이렇게 됐었던 거고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의 값 2x 플러스 5y가 1이었었으니까 2분의 1보다 루트 10xy가 작거나 같습니다. 제곱하게 되니까 xy라는 값이 어떻게 되냐면 40분의 1보다 이렇게 작거나 같습니다 나온다고. 그러면 xy의 최대값이 40분의 1이야.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xy가 최대가 되는 순간 전체가 최소가 되겠지. 따라서 얘는 뭐보다 40분의 1분의 1 해서 4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였었더라고. 근데 얘를 갖다가 쌤이 뭐를 이용해서 풀 거냐면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을 이용해서 풀 거야. 뭐냐면 잠깐 이쪽으로 와봐. 쌤이 아까 정리해줬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지.
1차식, 분수식, 상수. 어떤 거냐면 일로 와봐 이제 다시. 1차 분수 상수, 1차 분수 상수인 건데 이렇게 쓸 거라고. 얘를 갖다가 산술기하로 풀 수도 있는데 간혹 얘 같은 경우는 2x 플러스 5y가 1이라고 해서 뚝 떨어졌지. 해서 xy의 최대만 보면 됐었잖아. 근데 얘가 1로 안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야. 해서 얘는 이렇게 소개한다. 얘는 괄호 두 개를 썼는데 분명 뭐라고? 1차 분수 상수라 그랬지. 해서 내가 이렇게 써볼까? 2x y x분의 5 y분의 2라고 쓸 거야. 그러면 여기엔 대체 뭐가 들어가야 될까만 고민해보자. 그럼 봐봐. 여기 xy가 양수라는 조건은 루트 2x의 제곱입니다. 루트 x분의 5의 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 있었던 거고, 루트 5y라는 것은 루트 5y의 제곱이고 y분의 2. 잠깐 여기 글씨를 아예 다시 쓸게. 너무 복잡한데 다시 한번 이거 써보자. 다시 괄호를 딱 칠 건데 2x 플러스 5y라는 녀석을 쓸 때 이렇게 쓸 거라고. 얘는 루트 2x의 제곱이고 얘는 루트 5y의 제곱이라고 쓸 거야. 그 다음에 분수식 x분의 5 더하기 y분의 2라고 하는 이 녀석이 있었는데 얘를 갖다가 루트 x분의 5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y분의 2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루트를 씌울 수 있었던 거고, 그럼 얘와 얘 제곱이니 루트 2x와 루트 x분의 5를 곱해. 그러면 루트 2 루트 5니까 루트 10 맞니? 그 다음에 루트 5y와 루트 y분의 2 y 사라지니까 루트 10. 그런 후에 요 전체의 제곱 이렇게 쓴다고. 그래 놓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있었던 이 식 자체가 2x 플러스 5y라는 식이었었고 얘가 x분의 5 더하기 y분의 2라는 녀석이었었고 이 우변에 있었던 이 녀석 루트 10과 루트 10, 2루트 10 제곱하니까 40 이렇게 나왔다고. 근데 2x 플러스 5y가 얼마라고? 1일 때라고. 그러니 얘의 최소값은 얼마? 40입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을 이용해서 풀어낼 수 있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 돼? 해서 산술기하로 풀어도 답은 맞아. 근데 간혹 개수의 비가 안 맞을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으로서 하나 더 소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그 2번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지금 연습 문제 20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보는 건데 2번 문제를 가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50입니다. 그랬을 때 x 플러스 2y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이것은 그냥 기본적인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풀어나가면 된다. 다시 괄호 두 개 치고 제곱. 그러면 편하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쪽에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x 플러스 2y 쓰면 될 거고, 우리 이제 편하게 갈 수 있어. x 됐으니까 여기에다가 1의 제곱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y, 2y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2의 제곱 써버리면 되는 거라고. 이와 같이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을 하나 만들어 놓고 얘는 계산해 보니까 5,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50, 그리고 x 플러스 2y 전체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라고. 따라서 x 플러스 2y라고 하는 이 녀석의 값은 보니까 5루트 1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라고 찾아낼 수 있다. 해서 이 결과가 5루트 10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문제야. 아이고, 쌤이 실수 하나 했어. 뭐냐면 여기에 그 연습 문제 2번에 있었던 문제는, 연습 문제 20번에 있었던 문제는 여기에 4가 있었는데 쌤이 문제 만들면서 문제 쓰면서 잘못 써서 x제곱 y제곱을 50이라고 썼어. 해서 답이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나온 거고. 무슨 말인지 알지? 해서 연습 문제 20번 문제에서는 이거 2번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1번 문제. 얘네들은 뭐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 분명히 1차의 합이고 분수식이었을 때, 1차와 분수였을 때도 뭐를 쓸 수 있다?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봐봐. 이제 쌤이 여기에서 지금 이와 같은 형태들일 때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을 쓸 수 있습니다를 딱 얘기를 해준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봐봐. 문제를 푸는데 이제 간혹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야.
x, y, z가 모두 다 실수입니다. 그리고 x 플러스 y 플러스 z라는 녀석이 1을 만족해요. 그런 후에 또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3입니다를 만족하는데 갑자기 이런 걸 구해달래. 갑자기 x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만날 경우가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할 것은 이런 거야. x, y, z가 모두 다 실수인 상황이라고.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건 x, y, z에 가는 1차식, x제곱, y제곱, z제곱, x, y, z에 가는 2차식. 이랬을 때 x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얘기는 x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가 실제로 뭐 딱히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 그냥 실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판별식이라는 조건, 뭐 어떤 문자 소거한 후 대입한 후에 판별식을 써야 되는데 그 녀석은 식이 너무 복잡하다고. 그래서 쌤이 이제 고민을 해봤다고. 지금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을 하면서 이 얘기를 갑자기 꺼냈거든. 근데 봐. 1차들이고 제곱들이지. 1차고 제곱들이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x의 범위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를 갖다가 요렇게 하나의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을 만든다.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을 만들어. 근데 쓸 때 이렇게 쓸 거야. 여기에다가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여기에다가 y 더하기 z. 그러면 요 앞에는 1의 제곱과 1의 제곱이 붙어주면 되겠지. 맞니? 쌤, 왜 갑자기 x, y, z인데 두 개짜리 이렇게 y, z를 가지고 만들었지?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누구냐면 x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야. x. 그럼 봐. 여기 있었던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라는 녀석은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3 빼기 x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었던 y 플러스 z라고 하는 이 녀석은 1 빼기 x라고 쓸 수 있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 요 위에 있는 이 부등식은 모든 yz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건데 이 관계를 만족하는 yz를 가지고서 이렇게 x만 남겨진 즉 뭐냐면 2배의 3 빼기 x의 제곱이 1 빼기 x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라는 x에 관한 부등식을 만들어 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이 yz를 이용하여 x만의 부등식을 만들었으니 x의 범위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지. 즉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x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이랬을 때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을 변형해서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결과는 얘는 6 빼기 2x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x의 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 나오실 거고 정리해 보니까 3x의 제곱 빼기 2x 빼기 5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집니다. 1, 3, 1, 5 여기에다 마이너스 주면 되겠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부터 x라는 녀석이 어디까지? 3분의 5까지 가십니다. 그러니 x의 최대값은 이렇게 3분의 5입니다라고 찾아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형할 수도 있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 녀석은 실제로 교과 과정에선 빠졌어. 하지만 이 지역에서 이제 내신 대비를 하다 보면 간혹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머리를 약간 키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돼. 해서 오늘 쌤이랑 같이 절대부등식 중에 하나인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에 대해서 쌤이랑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2차 여기 1차의 제곱. 근데 나머지 것들, 선생님이 아까 소개했었던 그 부분들 있잖아. 1차 루트, 1차 분수, 상수 이러한 꼬라지에서도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을 쓸 수 있다는 거. 그까지만 좀 기억을 해놓도록 하자. 여기까지.